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100% 실화로 제가 제주도에서 살인을 당할 뻔했었거든요. 그 썰에 대해서 진짜 좀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방송이나 라디오 같은 데 나가도 진짜 안 했던 게, 이게 진짜 혹시라도 그거를 보고 이제 찾아올까 봐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제 2021년도였거든요. 2021년도에 제가 이제 팀 활동을 하다가 그 솔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솔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제 제가 자작곡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내는 자작곡이다 보니까 정말 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거기서 곡을 써오자, 이 마인드로 해가지고 혼자서 이제 제주도를 간 거예요. 무작정 가서 제주도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잡았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성산 일출봉 있는 쪽 있잖아요. 그 성산 쪽에 제가 잡았는데, 그 게스트하우스가 되게 조용하고 뭐라 해야 돼, 한적한 곳에 있는, 그러니까 보통 게스트하우스 보면 다 구옥식이잖아요.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를 예약을 하고 제주도를 갔죠. 제주도에 도착해서 게스트하우스까지 도착을 하니까 이제 해가 지더라고요. 해가 좀 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저녁밥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음식점을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음식점을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칼국수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근처에 뭐 그냥 먹을 만한 데 없나 했는데 칼국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칼국수를 먹으러 간 거죠. 근처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도 막 가로등 딸랑 하나 있고, 그래서 막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떤 아저씨 혼자서 그 칼국수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소주 한 병이랑. 거기 공간이 엄청 넓었는데 제가 그 아저씨 뒤쪽으로 앉았단 말이에요. 한 칸 떨어졌나? 이제 음식을 딱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좀 취하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 이제 알바생분한테 막 주문을 해요. 근데 뭘 하는지 저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 외국인 노동자셨던 거예요. 외국인 분이셨던 거예요. 막 그분한테 막 뭐라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막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 아저씨한테 직접 앞에 와가지고 뭐라는지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근데 진짜 그게 욕이 보통 욕이 아니라 쌍욕 있잖아요. 막 쌍욕하면서 뭐 말귀를 못 알아듣냐 하면서 막 진짜 막 욕이란 욕을 다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분이 막 왜 욕해요, 저 못 알아들었어 하면서 막 이제 그 제 쪽으로 막 시선을 계속, 뭐라 해야 돼, 좀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막 왜 욕해요, 나 막 없었어, 나 한국말 못해요, 막 이러면서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 죄송한데 아저씨, 저도 여기 손님인데 뒤에서 밥 먹고 있는데 너무 좀 시끄럽다, 그리고 욕을 너무 많이 하신다, 죄송한데 저 좀 조용히 밥 먹을 수 있겠냐 했는데, 뭐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갑자기 화가 빡 나는 거예요. 아니 아저씨 죄송한데 저도 여기 손님이고 아저씨 혼자만 계신 식당 아니니까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뒤에서 밥 먹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걸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당신 뭔데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저한테도 이제 막 완전 쌍욕은 아니었는데 막 좀 기분 나쁜 말들을 막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기분이 나빠서 일어나가지고, 아저씨 저 조용히 먹고 갈 테니까 그냥 아저씨도 조용히 먹고 가주세요, 알겠죠? 저 진짜 조용히 먹고 갈게요 하고 그냥 앉아서 무시하고 먹었어요. 무시하고 먹었는데 조금 있다가 사장님이 오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좀 아시는 분인가 봐요. 와서 왜 또 그러고 있어 이러면서 좀뭐 아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장님이 그 아저씨를 내쫓은 거예요. 빨리 가라고, 그냥 술 많이 취했으면 빨리 가라, 그렇게 이제 쫓겨났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랑 여 종업원분이 막 음식을 계속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도와줘서. 근데 막 너무 불편하잖아요, 너무. 그래서 막 아니다,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고 뭔가 너무 일방적으로 욕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어쨌든 여성분이시니까 너무 위험해 보여서 제가 도움 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그냥 직원분 이거 드시라고 하고 제가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나왔는데, 아까 뭐 말했다시피 가로등 딱 하나에 진짜 완전 어두컴컴하다 했잖아요. 그 문을 딱 열고 나오면 이제 바로 도로였어요. 메인 도로 2차선 정도여가지고 건너편 쪽에 이제 차들이 대여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이 소파가 차라고 쳐요. 그러면 그러니까 머리만 딱 나와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는데 여기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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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어이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 앞으로. 왜냐면 안 보이니까 누가 날 부르는 거지? 하고 딱 갔어요. 제가 가니까 이제 옆쪽으로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이렇게 뒷짐을 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약간 40대 50대처럼 보였는데 제가 키가 182거든요. 근데 저보다
조금 더 컸고 체격도 엄청 좋았어요. 되게 얼굴 엄청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머리가 빡빡이었어요. 근데 빡빡인데 여기가 M자 탈모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진짜 너무 막 약간 무서운 거예요. 저도 딱 어두운 데서 보니까. 그리고 느낌이 쎄하잖아요. 아이가 뭔가 보복하러 왔다. 뒷짐을 지고 딱 나와요. 뒷짐을 지고 딱 나오더니 어이 너 싸움 잘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게 뭔 소리예요? 이랬는데 완전 취해가지고 너 싸움 잘해? 하더니 오른손을 딱 꺼냈는데 그 사시미 칼 있죠. 사시미 칼 진짜 이만했어요. 칼이 이만했는데 완전 얇아가지고 그 횟집 칼인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바로 오른쪽에 횟집이 있었는데 횟집 사장님이었던 것 같아. 사시미 칼만 있었으면 몰라요. 이 손잡이랑 이 팔이랑 여기까지 붕대로 칭칭칭 감아온 거야. 안 떨어뜨리게 하려고 이거를 이 칼을 여기를 칭칭칭 다 감은 거예요. 칼 그 손잡이까지 전체 다. 그래서 이 사시미 칼만 딱 나온 거예요. 칼만. 너 싸움 잘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있잖아요. 죽기 전에 진짜 그 엄청 많은 생각들이 진짜 빠르게 휙휙휙 지나간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카메라를 들고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카메라로 저 칼을 쳐도 어차피 지금 손목은 붕대로 다 감겨져 있고 이건 방법이 없다. 이건 그냥 내가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지금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내가 먹었던 칼국수집인데 저 칼국수집을 들어가면 저기 있는 사장님이든 여종업원이든 다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빡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제가 뒷걸음질을 쳤어요. 천천히. 되게 굉장히 그냥 진짜 침착하게 왜 그러세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보복해가면서 해야 될 일이었어요. 아까 그게 되게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흥분하지 마시고 얘기로 해요. 얘기로 하면서 뒷걸음질을 천천히 치면서 그 건너편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아저씨가 천천히 저한테 걸어와요. 제가 뒷걸음질을 치고 오른쪽으로 뛰면은 그 가게 쪽을 다시 마주하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그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왼쪽으로 진짜 냅다 뛰었어요. 진짜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미친 듯이 뛰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도 안 보였어요. 뭐가 그 중간중간 있는 그 가로등 불빛 하나만 보고 진짜 뛰어가자라는 생각으로 막 뛰었는데 일단 저 아저씨의 시야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거 아시죠? 자동차 도로에 가다 보면 동그랗게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차선 아시죠? 뛰다가 그쪽 차선으로 이렇게 돌아서 저희 이제 숙소 방향 쪽으로 엄청 뛰었어요. 엄청 뛰었는데 그럼 그 아저씨 시야가 잠깐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야에서 없어졌으니까 따라오지 않겠다. 일단 막 뛰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아저씨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진짜 이 칼을 들고 진짜 막 뛰어와요. 근데 옆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죽었다. 일단 제가 죽어라 뛰었어요. 나 지금 현우야 너 지금 안 뛰면 너 진짜 죽는다 하면서 막 뛰었어요. 막 누구한테 전화하고 막 경찰서에 신고하고 할 겨를도 없이 막 뛰었어요. 막 뛰다가 제가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 9호 그런 데라 했잖아요. 그래서 골목길로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막 뛰다가 아저씨 시야에서, 그러니까 살짝 코너길이 살짝 있었는데 그 시야에서 아저씨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제가 골목길로 슝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어떤 그 돌담 같은데 등을 기대가지고 앉아있었어요. 숨어가지고 앉아있었는데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걸음걸이 아니고 약간 좀 빠른 걸음? 막 촥촥촥촥촥 막 이 정도 발소리? 그래서 진짜 숨 죽이고 이러고 있는데 지나가는 거야. 지나갔어요. 제 옆을. 지나갔는데 제가 멀어져도 어쨌든 제 발소리를 듣고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제가 진짜 조용히 그 게스트하우스 있는 데까지 조용하게 갔어요. 가가지고 게스트하우스 딱 들어가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데도 너무 구옥이니까 밖에 들릴까봐 진짜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 경찰서죠? 저 죄송한데 저 지금 누가 사시미 칼 가지고 저를 지금 쫓아왔다. 저 지금 죽기 직전이다. 제발 빨리 좀 와주라. 게스트하우스 이름이 이런 게스트하우스다. 경찰이 진짜 금방 갈 테니까 문자 확인 잘 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좀만 계세요. 그리고 최대한 그 방 안에 숨어 계셔서 밖에 나오지 말고 계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3분인가 5분 만에 누가 갑자기 게스트하우스 문을 빵빵빵 치는 거예요. 나 진짜 죽었다 이 생각을 딱 한 거죠. 근데 경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람이 패닉이 오니까 이게 경찰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그냥 경찰이라고 자기 속여가지고 지금 나 꺼내려는 속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그냥 온갖 안 좋은 생각들만 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전화가 오니까 제가 조용히 받았는데 경찰이에요. 저 지금 경찰인데 진짜 앞에 와있고 문 좀 열어주세요 해서 문 열었어요. 나갔는데 진짜 경찰인 거예요. 근데 경찰 보자마자 헛구역질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두려움을 떠니까 경찰분이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 저 지금 진짜 너무 지금 몸이 막 떨린다, 손발이 다 떨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금 검거했다. 진짜 검거했냐? 근데 그 사람 맞냐? 했는데 맞다. 손목에 그 붕대로 감싸가지고 흉기 잡고 있었고 여기 바로 근처 골목길에서 경찰이 바로 제 앞에서 잡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확 놓이는데 그래도 무서운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경찰 아저씨한테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여기 근처에서 숙박을 못 할 것 같다, 진짜 지금 너무 패닉이 와서 숙소로 옮겨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른 지역에 이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경찰 아저씨들이 좀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제가 좀 진술서 그거를 이제 써달라고 해서 진술서를 쓰는데 왜 이렇게 놀랐어요, 왜 이렇게 놀랐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안 놀랄 상황이 아니잖아요 경찰 아저씨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주도에서는 되게 흔한 일이다. 제주도에서는 이 바닷가 쪽에서는 뱃사람들이 많아서 칼 가지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된다. 웬만하면 뱃사람들이랑은 그런 좀 다툼이 생기지 않는 게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제주도도 원래 막 며칠 있다가 가는 거였는데 2박 3일인가 그랬는데 그냥 제가 다음날 애월 쪽으로 옮겨서 가는 길에 버스에서 막 노래 만들고 애월 막 바닷가 쪽에 가가지고 노래 만들고 해서 어느 정도 대충 그림이 나와서 그냥 빨리 이제 서울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해서 안정감이 생기니까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있다가 경찰서에서 안내장 같은 게 오더라고요. 뭐야 이게 뭐야 하고 열람을 해봤는데 감옥에 가게 됐다고, 그분이 특수협박죄로 감옥에 들어갔다 뭐 이런 안내장이 오더라고요. 와, 내가 진짜 그때 감옥에 갈 정도의, 그러니까 흉기 막 이런 거 사진도 다 찍으실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거로도 다 재판에 아마 일일이 다 따질 텐데 방범용 CCTV 그런 걸로도 다 쫓아오고 이런 게 다 확인이 됐대요. 막 엄청 뛰어오고 저는 엄청 뛰어서 도망가고 막 이런 게. 그래서 그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 보고 그때 내가 만약에 진짜 도망가지 않고 만약에 그 아저씨랑 싸우려고 했거나 이랬으면 난 진짜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웬만하면 술 취한 사람이랑은 다투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주도 바닷가? 막 이런 데 쪽은 진짜 위험하대요, 경찰관 분들이. 그래서 제주도 바닷가 쪽에는 흉기나 이런 게 너무 막 횟집이 진짜 많으니까, 진짜 위험한 흉기들 진짜 많으니까 웬만하면 늦은 시간에도 좀 외출을 자제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진짜 살인 당할 뻔한 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언제나 빠지지 않는 좆대꾸알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제가 재밌는 썰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